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금요일장에 마이너스 1.27%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 금요일장에 여러분들 오후 8시 20분쯤부터 시작해서 기사가 연달아서 2개 정도가 나왔는데 같은 기자가 작성했던 기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안 좋은 내용의 기사가 또 다른 나왔는데 요거를 지금 당황하시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궁금해하시면서 유튜브 재생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 좋은 내용의 뉴스가 엄청 많이 쏟아져 나왔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에서의 반응이 시원시원하게 상승률이 연출되지 않았었는데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우리기술 같은 종목들이 흐름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우리기술 훨씬 더 주가에서 과격하게 반응이 나오면서 꺾어서 올라온 상태에서 금요일장에 살짝 조정을 주긴 했지만 5일선 아직까지 잘 지켜주고 있었던 우리 기술인데 이것에 반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대장이 우리 기술한테 바뀌었나? 이렇게 지금 의문을 품고 계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좋은 내용의 이슈가 쏟아져 나와도 안 올라가고 나쁜 내용만 갑자기 2개가 연달아서 나와버리니까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걱정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상 촬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 가지고 갈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건데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요. 댓글에다가는 여러분들 지금 신고가 갈 수 있는 위치까지 다시 한번 꺾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살짝 버텨주면서 수렴을 거쳐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해주시면 지겨우시겠지만 한 번씩만 작성해주시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파이팅하는 효과가 일단 첫 번째로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신고가라고 댓글을 많이 작성해 주시면은 유튜브 측에서 이 영상에 굉장히 댓글이 많다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해봐 드린다라는 소리고 그렇게 됐을 때 개인분들이 무섭게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라고 짚어드렸었죠. 왜 이 매수세가 지금 당장에 필요한 거겠습니까 여러분들? 거래 대금이 급감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약간 시장 소외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완전 소외되는 일은 없겠지만 지금 관심도가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꼭 한 번씩만 작성해 주셔야 되는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좋아요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면요 요것도 참여 점수에 반영이 된다라고 짚어드렸었죠. 자,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어떤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는 거냐면은 보시다시피 한수원 미국 기업 굴욕 협정이라고 하면서 50년이 아닌 종신 계약이었다라고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실 만큼 자극적인 어휘 또 등장을 해주고요. 보시다시피 이 기자가 글을 작성했던 시간이 거의 자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후 8시 46분에 한번 글을 작성을 했었는데 그 다음번에 보시다시피 또 언제 8시 26분에 그러니까 이게 먼저 나온 내용의 기사겠죠. 자, 요런 내용의 기사가 협정 깨줘도 이의제기 못해 하면서 일종의 징벌적 협정 또 이제 자극적인 단어가 또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같은 기자가 8시 23분에 한번 글 작성하고 8시 46분에 또 글을 작성했다. 이거는 조금 어떤 내용을 굳이 분리해서 이렇게 작성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앞전에 있었던 내용에서 조금씩 이게 연장되는 영역을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50년간 효력을 유지하면서 이후 쌍방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5년씩 자동 연장이라고 지금 적시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굉장히 지금 의문인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보고 계시죠?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한수원 에너빌리티가 아닌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도대체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이랑 어떻게 그렇게까지 연관고리가 있을까라고 좀 의문을 갖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게 이전부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한수원이 두산 에너빌리티랑 옛날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던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국책 사업을 비롯해서 뭐 국가적으로 진행하는 거, 우리나라 내에서 진행하는 거 입찰도 못하게끔 막아버렸던 게 이게 한수원이거든요, 예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물론 이제 뭐 잘못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제재를 가했던 건 맞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결국에는 족쇄 풀었습니다. 그렇죠? 4년간 이어져 왔던 이런 족쇄를 풀었었던 걸 생각해 봤을 때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랑 불공정 계약을 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하락해야 되는지가 조금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고요. 일단 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불공정 계약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드리자면 어떤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되냐면 이 로열티 지급에 대한 부분은 아예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삼성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퀄컴에다가 반도체 이거 로열티 계속적으로 주면서 반도체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이 원전 관련해서 2% 정도 이 로열티 주는 거 가지고 많이 준다라고 하면서 노예계라고 하는 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조선 종목들도 프랑스에다가 이거 로열티 계속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원전만이 도대체 로열티 가지고 노예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시장을 양분해서 웨스팅하우스는 이쪽에서만 영업이 가능하고 한수원은 이쪽에서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불공정 계약이다라고 하면 요거는 좀 유효한 관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한수원이 공략할 수 있는 파트와 웨스팅하우스가 공략할 수 있는 파트는 사실 요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특히나 더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한수원이 어차피 뭘 따오면요, 두산에너빌리티한테 수주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웨스팅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웨스팅하우스 지금 여러분들 조금만 찾아보셔도 다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웨스팅하우스가 쓰고 있는 주기기는 다 두산에너빌리티 거가 대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 중국 원전보다도 더 싸게 짓는 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K원전, 팀코리아라고 지금 분석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만큼 이렇게 빠르고 싸게 온버짓, 온타임으로 할 수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우리나라 팀코리아의 성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웨스팅하우스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 이 텍사스 관련해서 어떤 거였죠? 트미 아메리카 관련해서 원전 내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을 텐데, 이것도 주기기가 어쨌든 간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게 영업을 한수원이 가서 직접 해오느냐 웨스팅하우스가 가서 해오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지금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올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월요일 날에 만약에 한번 낙폭이 시작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개파락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요, 제가 봤을 때는 앞전처럼 이렇게 꼬리 달고 개파락한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 것 같지도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개파락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꼬리를 말아 올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전에 했었던 것처럼 진행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발생했었던 이 꼬리에서 들어왔던 물량은 세력의 물량이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었는데, 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분봉 흐름상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락이 연출되면서 이런 구간에서 넥스트레이드 시간에 기사가 쏟아져 나왔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거의 분봉 거래 대금을 200억 가까이 발생시키면서 이렇게 무섭게 빠지면서 기사 내용이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는 개미가 여기 이 넥스트레이드 끝날 때까지 버티고 갖고 있을 확률은 굉장히 적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그 뒤로 한 번 더 떨어졌었죠. 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운이 좋게 여기서 딱 진입을 했다라고 해도요, 우왕좌왕하면서 본인들이 모았던 물량은 이렇게 몇 퍼센트 먹고 나서 단타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넥스트레이드 시간이 끝나는데, 장이 마감되는데 끝까지 들고 있는다? 이거는 진짜 수상한 흐름이라고 봐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뭉칠 수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저 몰래 여러분들끼리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한 단톡방에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뭉쳐서 매집을 한 다음에 들고 있는, 장 끝날 때까지 들고 있으면서 한 차례 더 이렇게 사주면서 말아 올렸던, 요거는 어떤 거에 개입이 있었다? 세력밖에 없었다라고 짚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날 요 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지금까지 생각해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조금 더 이 금요일장에 수익이 조금 더 줄면서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수익권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냐면은 약 14% 정도 수익권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대응방에서 말씀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대응방 이후에는 어디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까? 영상에서까지 다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 어떤 흐름에서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지 한번 지켜볼 겁니다. 하단에 보시다시피 8월 20일 날 이렇게 급락이 연출됐던 구간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8월 19일 날 급락 한번 연출되고 나서 말아 올렸다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급락 나오다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돌려주는 흐름 지켜보면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영상 촬영까지 좀 해드렸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한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이 8월 20일 날 촬영한 영상인 거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영상 짧게 한 5초 정도만 재생해 보겠습니다. 때는 굉장히 긴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58,000원 구간에서 51,000원 구간, 딱 이 구간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물량 잡아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시작해서 자,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다시피 분명하게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잡아가시자 하고 8월 20일 날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거 지금 5분봉이라서 좀 다르게 보이는 거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이후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습니까? 시원시원하게 상승으로 연출되면
나오면서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 수익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하게도 여러분들 영상 촬영해드리기 이전에 대응방에서도 여러분들한테 타점 안내를 드렸다는 말씀인데 상단에 보시다시피 8월 20일이라고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떻게 하시자 54,000원 구간에서 진입해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11시 30분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한테 타점 안내 드리면서 54,000원이라고 하면은 검정색 선으로 그어놨던 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약 15% 정도 수익권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타점 안내 받아보시면서 대응방 링크 통해서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두산이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요.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대응 타점 안내 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신 다음에 여기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공유하기라고 해서 보이시죠? 이때 당시에 6,000분 가까이 좀 시청을 하셨었는데 이때 수익 보신 분들은 공유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좋아요도 꼭 한 번씩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은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가능한 일일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은 더보기라고 해서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이 링크가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거든요. 이걸 눌러보셨을 때 이미 문자 내용에 문의라고 해서 이렇게 딱 적혀 있을 텐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제가 스윙주도 하나 소개를 해봐드릴 건데 최근에 어떤 게 좀 핫합니까 여러분들? 조선 기자재 쪽 종목들이 굉장히 핫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 아직까지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되지 않은 종목이 있어서 제가 이것까지 한번 추천을 해봐드릴 건데 이것까지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스윙이라고 한 번씩만 보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관련주 중에 하나인 우리기술 어떻습니까? 원전이랑 풍력 관련해서 겹호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이 풍력에 대한 부분, 해상 풍력에 대한 부분 특히나 우리가 꼭 한 번씩만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한수원도 지금 보시다시피 2.8조 원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 개보수 첫삽 떴다라고 하면서 기사 내용에서 마찬가지로 확인이 되실 텐데 지금 한수원 엄청나게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떨어지는 건 이 한수원 측에 떨어지는 건 얼마입니까? 약 1조 2천억 규모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나왔던 내용의 기사 중에서 베트남 관련해서 전력 생산 확대 위해 SMR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이라는 지금 타이틀이 확인이 되실 텐데 우리가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이 원전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라고 하면서 베트남 또럼 서기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었던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베트남도 요 원전 관련해서 특히나 SMR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개발에 힘쓰고 있는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는 특히나 좀 인연이 깊은 나라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오문사 가스복합발전소 관련해서 이 가스터빈 관련해서 수주를 따왔었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베트남 쪽 소식을 무조건적으로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이제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세르비아와도 원자력 수소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 부분을 또 한번 체크를 해보셨을 텐데 좋은 내용의 기사가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앞에 해상풍력 고정가격 계약 경쟁 입찰 선정이라고 나오면서 사실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해상풍력 쪽에선 뭡니까 여러분들? 대형 풍력 터빈 쪽으로 해서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박지원 국산화도전 20년 만에 성장 본격화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신다라는 말씀이고 두산에너빌리티를 원전 기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 파악한 부분이라고 한번 짚어드리면서 이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어떤 걸로 지금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다. 정부 정책 수혜주로 지금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정확하게 한번 짚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풍력 관련해서 두산 윈드파워를 지금 제주도에다가 개소하고 있는 내용이 확인이 되실 텐데 이렇게 지금 좋은 내용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이 SMR 80기 건설에 대한 부분은 특히나 뉴스케일 파워 지분을 가지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로서는 당연하게도 엄청난 내용의 호재라고 봐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내용 쏟아져 나오면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에 약 30%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뒤로 좀 급락이 연출됐었던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 대주주 매도에 대한 부분이 한번 찌라시가 돌았었죠. 그 이후로 실제로 그게 지금 확인됐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좀
좀 하락이 연출됐었던 뉴스케일 파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지금 좋은 내용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주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요, 마치 우리 기술한테 이 순번을 뺏긴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장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좀 관찰이 됩니까? 바이오 쪽 종목이랑 조선 기자재 쪽 종목들이 가장 많이 지금 확인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이 코스피가 지금 보시다시피 시원시원하게 신고가를 아직까지 못 가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에는 뭐다? 이 박스권에서 진행 중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박스권에서 존재하는 코스피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지금 뭘 날리고 있는 겁니까? 조선 쪽을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이 HJ중공업 같은 종목들은 믿기 힘들 정도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냐면, 이 조선 쪽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이 한 바퀴가 돌면서 조그만한 종목들까지 흩어지고 있는 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여러분들? 조선 기자재 쪽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벼운 종목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날리고 난 이후로는 사이클이 한 바퀴 돌면서 조선이 죽어야지만이, 조선이 죽거나 아니면은 최소 옆으로 횡보를 해줘야지만이 어떤 게 시원시원하게 상승으로 연출할 수가 있다. 원전 관련 종목들이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연출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그럼 도대체 우리 기술은 왜 먼저 올라간 겁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답변을 좀 드리자면요, 우리 기술은 여러분들, 이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멱살 붙잡고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죠.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기술이 단독으로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는 일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여러분들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술뿐만이 아니라 BHI도 있겠고요, 태운 같은 경우에도 있겠고, 한전 KPS까지 전체적으로 요 원자력 관련 기업들을 다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굉장히 덩치가 무겁다라는 소리예요. 시가총액이 단순히 크다라는 게 의미가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가 치고 올라갔다라는 건요, 이 조선에 있는 힘이 빠지면서 이 수급이 이탈돼서 이런 종목들한테 흩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지금 속해 있는 다른 조그마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별적으로 뉴스 띄우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만,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딸린 식구들을 다 끌고 올라간다는 의미고, 이렇게 됐을 때는 조선 쪽 종목들이 당연하게도 수급이 어느 정도 이탈이 되어야지만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박스권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은 뭘 먼저 보낸다? 조선을 보낸다. 조선 보낸 다음에 조선 기자재 쪽 종목들, 그러니까 시원하게 한 바퀴 돌리고 나서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수급이 쏟아져 들어오는 곳은 어디다? 원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두산에너빌리티가 움직이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철저하게 주가를, 좋은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어거지로 누르면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안 좋은 내용의 기사도 2개 정도 지금 내보낸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여러분들 사실 이런 건 있는데,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면요, 김정관 산업부 장관님이 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던 그 다음 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월 30일 월요일 날, 그 바로 전날인 일요일 날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내용으로 해서 월요일 날 올라가긴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쭉 쏘고 빠지면서 윗꼬리가 발생했죠. 이걸 갑자기 왜 말씀드리냐면은, 금요일 오후장까지 끝나고 나서 8시 20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기사를 내보냈다는 건요, 앞전처럼 이렇게 과하게 털 생각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량 확보가 조금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크게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개파락한 상태에서 떨어지는 척하고 말아 올리면서 아래 꼬리를 발생시킬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기회의 구간에서 기회의 구간을 못 잡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기회의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을 때는 매도 타점까지도 같이 잡아갈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야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시간이 대략적으로 거의 2달 반 정도가 지금 질질 끌리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 기회비용을 살리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측면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은 잘 잡아가야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혼자서 이런 구간에서 잡아서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두산이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전에 여러분한테 단기 스윙으로 가져갈 종목도 한 가지 소개를 해봐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앞전에 진행했었던 요 STX 엔진 통해서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윙으로 가져갈 만한 조선 기자재 종목을 소개를 해봐드리기 앞서서 이렇게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 여기 보시다시피 자막에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이 매집주였던 STX 엔진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번 스윙 종목은 이겁니다라고 해서 딱 여러분한테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 돌아오는 반응이 이거 뭐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매수할 생각이 안 들어요, 이런 반응이 이제 돌아온다라고 하면 굳이 요거를 진행하는 이유 자체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전에 진행했었던 STX 엔진의 사례를 통해서 검증을 해봐드리겠다는 말씀이고, 언제 촬영한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7월 28일 날 촬영했던 영상인 게 하단에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중간에 이렇게 음봉 떠있고 돌아나가는 자리에서 추천을 해봐드렸다는 말씀이고, 정확하게 우리가 차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자, STX 엔진 어떤 구간에서 여러분한테 매집주를 추천을 해봐드렸다는 말씀이냐면은, 자, 보시다시피 이 차트 모양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나요? 중간에 이렇게 음봉 떠있고 돌아나가는 자리에서 이 차트랑 이 차트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자, 추천드린 이후로 시원시원하게 상승으로 연출되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약 97% 정도 지금 상승흐름을 연출했었던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스윙 종목이 이 조선 기자재 쪽으로 해서 이 STX 엔진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이 종목을 딱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자, 보시면 이 STX 엔진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 전고점 구간까지 다 올라오는 구간에서 고정을 위에서 보이면서 5일선을 계속적으로 타고 올라온 구간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올라갈 때 일반적으로 N자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눌려가면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요 STX 엔진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위에서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날아가 버렸다는 말씀이죠. 자, 지금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게 한 종목이 있어서 그거를 지금 스윙 종목으로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자, 바로 이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흐름이 굉장히 예쁘게 올라와 주면서 최근에 이런 구간에서는 이 전고점 구간까지 올라올 때 꾸역꾸역 위에서 버티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시죠? 말씀드렸다시피 N자형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버티면서 어떻습니까? 5일선 위로 이렇게 계속 올라타면서 이 최대 매물대 전고점 구간을 물량 소화해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금일장의 아래꼬리 길게 발생시키면서 5일선 위로 어떻게든 종가 관리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텐데, 이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사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앞전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보여주는 장대양봉, 거의 상한가에 안착할 뻔했던 장대양봉이 터졌을 때는 거래대금이 무섭게 들어왔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그 구간까지 야금야금 다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아직까지 그렇게 터져나오지 않은 걸 생각해봤을 때는 본격적인 슈팅이 아직 나와주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차트를 길게 놓고 보시면 어떤 구간이냐면 역사적 신고가 구간까지 지금 다 올라와 있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은 뭐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가장 센 세력인 주포 세력이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 놈들은 입이 냄새를 맡고 이렇게 보유 수량을 높여가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번 스윙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스윙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요,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이번 스윙 종목 참여해 보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STX 엔진이랑 마찬가지로 시원시원하게 상승흐름이 연출된 이후로는 여러분한테 딱 공개를 해봐드릴 건데, 이렇게 공개했을 때 이거 그냥 받아가서 수익 볼걸 이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스윙이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좋은 내용의 이슈가 터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흐름이 시원시원하게 연출되지 않다가 금요일장에 좀 안 좋은 내용의 기사가 2개가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만약에 낙폭이 시작되면서 개파락한 상태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우리가 대응 타점을 잡아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 놓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대응 타점 드릴 거니까 저희 대응방으로 한번 입장해 보시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영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대응 타점 안내를 드릴 거다 보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